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의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0월 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으려 믿고 오늘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시각 현재 우리 증시 살짝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지수를 중심으로 오늘 장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4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1993.05포인트입니다. 2000선 회복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요. 1990선대 초반에서 좀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은 그래도 사주고 있습니다. 1200억 가까이 사주면서 우리 증시를 잘 떠받쳐주고 있고요. 이 밉상 기관이 거의 1260억. 거의 뭐 외국인 사들여주는 것만큼이나 좀 내다 팔고 있군요. 개인은 좀 눈치를 보는 모양입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530선 살짝 내준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코스닥은 계속 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0.3원 소폭 내린 1070원입니다. 네, 자, 이제 월요일장 정리를 슬슬 준비하고들 계실 텐데요. 저희 샘플러스 멘토분들 1시간 남은 장에서 어떤 대응을 주문할런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현물, 선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한 땀 한 땀 계좌 수익률을 올려주는 선물왕 김도영의 알파라이징 스타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쿠. 이게 뭡니까? 시장에, 껌을 너무 많이 씹어갖고 던졌나요? 시장이 이게 뭐 파생시장 변동도 그렇고요. 종목이라고는 뭐 삼성전자나 뭐 크게 가는 것 같은데요. 오전에 그 얘기 좀 드렸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상당히 조금 도깨비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지수 쪽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거의 관망세 쪽이 좀 높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이제 포지션 싸움이 하나 정도 붙은 것이 아닌가, 그 정도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마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전에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두 종목을 그래도 시장에서 잘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이제 가는 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하지만 중요한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신호등에서 참 신기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중요 자리에서 갭을 띄워서 올라갔고 다시 갭을 띄워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SK하이닉스 특히 반도체 관련 쪽은 잘 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역시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대비해서 분봉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더라도 지루한 장세가 연출되지만 아침에 잡아 끌었던 위치보다 여러분들께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요런 거 단타를 치는 것보다 이제 오늘 뭐 결국은 시장을 빨리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PJ전자가 상한가에 붙었습니다.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전에 이 얘기 드렸죠. 13,5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단타 치실 분들 500원 정도 보시라고 했고, 요게 이제, 주셈이나 멘토링을 하셔야지만 이 상한가를 그대로 들고 있게 되죠.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서 같이, 여러분들께서 13,500원에 파신 분들, 이익 실현하신 분들도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저희는 지금 현재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부분 내일이 중요하겠죠. 오늘 상 닫혀서 끝난다, 상 살짝 밀어서 끝나더라도 신호등에서의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부분에 대한 13,800원에 대한 종가상 지지력 나오면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내일 PJ전자는 내일 갭상승이 어설프게 뜨면 다 이익 실현으로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때려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신호등의 로직상 요 모양이 나올 땐 현 선물 모두 다 집중력을 요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도 이제 대국민주가 되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들 조금은 수익을 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 부근을 이제 뚫어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중요한 33,000원대에서 지금 매물 공백 자체를 좀 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물량들이 워낙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이 부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 지난번 신호등이 꺾였던 위치가 있습니다. 요 꺾였던 위치하고 캔들의 모양을 놓고 보면 이쪽을 놓고 봤을 때 감안해 보면 현재 32,40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추세는 우상향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중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 트레이딩은 32,400원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오늘 글쎄요. 시가총액 상위권 쪽으로 조금만 놓고 좀 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삼성전자의 비중은 우리나라 최대로 21%까지 늘어왔었습니다. 뭐 증권사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요. 현재 17.86%였는데 지배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1.27%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에서 시장은 강력하게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쉬어가고 모비스까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나로 지수를 짱짱하게 붙여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는 지금 상해 지수를 제외하고는 니케이, 일본이겠죠. 대만, 홍콩 모두 다 상당히 안 좋게 출발이 되어 있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미국발 선물이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짱짱하게 살아있는 것은 삼성전자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야제, 만기를 앞두고 전야제 쪽에서 현재 이런 억지성의 우상향 또는 위쪽으로 슈팅을 내보내기 위한 숨고르기의 발판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에 선물항 쪽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파생 쪽의 입장에서는 만기 결제 지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만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만기가 아닐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환 자체적으로 뭐 지금 오후에 11시 넘어서부터는 시장의 변동이 거의 네티, 선물지수는 0.2p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상당히 지루하다 못해서 정말 오늘 같은 날은 라이브를 끄고 놀러를 갈까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 신호등에 도출되고 있는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이 다 터져가지고 지금 그거의 종가들 위치를 보려고 아직까지 라이브를 좀 열어뒀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지금 추세를 논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고점을 논하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쉬어가는 시간들은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지수 관련 종목보다는 중소형주 쪽, 그 다음에 오늘 미국이 오늘부터 실적 발표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좀 열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되도록이면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으로 갖고 왔던 뭐 SK 하이닉스 같은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요. 예, 그 정도는 좀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PJ전자 얘기하는 과중에 조금 상한가가 좀 풀렸는데요. 13,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종가사 홀딩해서 넘어가서 내일 갭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다 때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후장에 그렇게 특징적으로 할 것이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 저는 잘 가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 신호등에 대한 매매 스킬적인 측면을 잘 못 보여드리는데요. 선물항 쪽에서 못 보여드리는데 요건 10월 13일 날 일요일 날 저희가 동부증권에서 F4 진격 앞으로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 강연회에서 도출을 시켜드리고 심지어 여러분들께 뭔가 하나를 오픈시켜 드릴 것을 저주쌤은 약속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오후장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아직까지 중소형주 쪽에서 쉽사리 던지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이 시장의 지수 관련된 입장은 분위기는 내일 무지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요즘 상당히 큰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마디 투자 비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랍니다. 정재훈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 보던 새 이발을 아주 시원하게 하셔가지고 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예, 답답해서 좀 이발을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답답한가요? 일단 시장이 좀 답답하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덜 답답했다면 저 좀 시원하게 확 밀어버려야지. 진짜 답답한 걸 풀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자, 오늘 산뜻해진 모습이 조합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자, 오늘 마디 탑픽주들 어떤 것들이고 또 어떤 이유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예, 일단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 PJ전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PJ전자 같은 경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좀 전에 뭐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김도영 멘토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뭐 종목군들 좀 봤다라고 하는데 종목 참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초음파 진단기 시장의 1위 업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위 쪽하고 지멘스 양에 대한 수주가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헬스케어 섹터가 평균 PER이 약 30배 정도로 좀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PJ전자 같은 경우 현재 8배 수준.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프리미엄을 좀 적게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현재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얼추 다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우선적으로 금일 대량거래가 좀 돌파를 해주는 대량거래가 좀 동반을 해주면서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목표치가 도달했던 그런 부분들이만큼 어느 정도는 매물 수화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단가를 좀 따져보게 된다면 약 14,200원 정도, 200원에 3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올라봐야 한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에서는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일단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보고 눌림목에 대해서 재매수춤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즉 순환매 관점으로 좀 시장이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항상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제약 섹터입니다. 제약 섹터 중에 금일은 대웅제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완제의약품에 대한 수출 계약을 일단은 따놓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형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현재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대안주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제약주가 일단 선택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단 제약 섹터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0월 달에 82,000원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종군당이라든가 유한양행 그리고 휴원스 이런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같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J전자 그리고 오늘 대웅제약 두 종목에 대해서 마디 탑픽주로 꼽아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차트를 중심으로 이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차트상 이 종목들이 기술적 분석상 어떤 면이 또 좋아서 이렇게 탑픽주로 꼽았는지 설명을 곁들여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때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재차 현재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권역에서는 물량이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음봉 캔들이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죠. 11선을 좀 지지하면서
재차 숨고르기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와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정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한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좀 더 여유 있게 보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큰 폭의 마디의 목표치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다시 이제 매수 접근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 매도 물량이 점차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들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 방어형 섹터 그리고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제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눌림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섹터 전반적으로 좀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369% 정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몇 %짜리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6%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대상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상이 작년부터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환율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환율이 지금 현재 70원대를 이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70원을 붕괴를 시켰다가 다시 아래꼬리를 좀 달고 70원에 안착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만약에 7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수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세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상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작년이죠. 2012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만원대 초반권역에서 43,000원까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이중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일 아쉬운 부분들로 보게 된다면 금일 거래량이 조금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고점, 즉 박스권역 상단을 좀 돌파 시도가 나와줄 때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요. 금일의 흐름들 속에서는 아직까지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 시도는 나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전날 같은 경우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다시 바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역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한번 지수 방어형 섹터인 유통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5,100원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매수 포인트는 우선적으로 좀 러프하게 좀 잡았습니다. 35,300원권역부터 34,000원까지는 일단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3,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내수, 유통, 식품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자라고 하는 전문가분들이 꽤나 많이들 늘고 계시는데요. 저는 정재훈 멘토께서도 6% 도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6% 수익 꼭 달성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을 받은 위닉스가 안타깝게도 이제 좀 매수가에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네, 일단 기다리시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차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마디의 목표치, 즉
이 목표치를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어닝 시즌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로 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기관 쪽에서도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 자체를 1,300원부터 1,700원까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봤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가격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원권역부터 다시 1,3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로 잡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기대 수익이나 손절가 이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좀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재훈 멘토와 함께 마디 투자 비법에 대해서 그리고 탑픽주에 대해서 목표 수익률에 도전하는 종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뒷받침하는 마디 투자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샘플러스 무료 방송에서 무료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마신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서 현물시장에 투자하시는 여러분의 시각까지 함께 넓혀주는 그런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선물시장의 흐름과 전략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계속 처음에 제가 한숨으로 시작하나요? 와, 살다 좀 오늘 해물딱 졌는데요. 아침에는 갑자기 개인들 수급 때문에 변동이 엄청 커지더니만 그 변동이 줄어들고 나서는 횡보합니다. 네, 그런데 메이저들은 안 움직입니다. 네, 메이저들 다 휴가 갔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지난주 목요일날 휴장이었죠,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날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일 수가 상당히 이제 작년 대비해서 봐도 하루가 더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글날 이제 휴장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 구축 싸움이 좀 나서 옆으로 상당히 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거의 1시 전보다 놓고 보더라도 12시 한 30분부터는 파생시장의 변동이 0.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틱추로 보면은 4틱 정도 움직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쪽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보면 아침부터 계속 공격적인 매도를 상당히 누적적으로 좀 갖고 있는 건 개인들의 포지션밖에 없었고요. 외국인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가 났지만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오기보다는 이 기관계 쪽의 포지션의 움직임에 따른 한 땀 한 땀의 피자 파이 조각수 나눠먹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투신 쪽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포지션을 청산하는 미결제를 동반하지 않는 신규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는요,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의 이 콜옵션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일부 포지션이 지금 청산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적으로 미결제를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양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번 만기에 일단 매수 포지션을 양쪽으로 하나를 좀 열고 있는 상태거든요. 금요일 날부터. 그래서 만기 결제가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 속에서 풋옵션 쪽에도 보면 움직임이 외국인들의 움직임만 좀 크고 개인들과 기관계 쪽에 변동은 만들어졌지만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파생시장의 선물시장 쪽을 놓고 봤을 때도 시장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 구축 상태로 상당히 조용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과점 쪽에서요. 시장은 껌딱지 지루한 장세의 작은 박스 횡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잠시 뒤 보여드리겠지만 그 변동 자체가 되게 적게 만들어지고 있다. 저도 이 정도 변동은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일장 이제 대응 전략을 앞서서 프로그램 쪽의 추이를 보면요. 중간에 프로그램이 지수를 이용해서 베이시스로 좀 땡겨 놓긴 했습니다. 저가 대비해서 12시쯤에 만들었던 저가에서는 땡겨 두었는데 그 뒤에 이제는 다시 한번 베이시스가 제자리를 오면서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베이시스가 아무리 위아래로 변동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 차익 쪽에서의 매도 압박, 비차익 쪽에서의 매도 압박 속에서 차익 쪽은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비차익 쪽에서 브레이크가 지금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사들어왔다라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겠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 오늘 물량이 생각보다 오후장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급락을 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힘이 무지하게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고요. 삼성전자 혼자 시장을 철저하게 이거는 뭐 영화 300에 나오는 그 300명의 전사가 삼성전자 하나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오늘 삼성전자가 아니었으면 시장은 쉬어야 됩니다. 예, 하락 자체가 이미 현물 쪽에서도 움직임들이 되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금일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 개인들 포지션입니다. 오전에도 반드시 반대 잡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들의 매도가 축소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즉 개인들이 우리는 최소한 서울경제TV 그다음에 샘플러스 우리 가족분들은 최소한 이 개인 창구의 개인은 아닐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침부터 상당히 매도로 많이 공격적으로 붙였는데 이 매도가 축소가 즉 나온다. 신규적인 부분에 미결제가 지금 이쪽으로 거의 다 붙어 있는데요. 이 1200억의 매도가 이제 축소가 나와서 800억대가 줄어들고 이 파란색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400억대로 줄어들고 심지어 기관계처럼 빨간색으로 전환까지 돼버리면 시장은 밑으로 폭포수처럼 마지막에 하나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만약 개인들의 매도가 현재는 1200억에서 1500억 레인지 그 변곡 구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축소가 1000억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를 채우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이제 황금 라인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시장이 작은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1분봉만 놓고 봐도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12시부터만 놓고 보더라도 움직임이 12시째는 하나를 좀 움직였지만 이게 이제 시장의 파생시장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갖고 움직인 건데요. 그 뒤로는 보겠습니다. 1분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자, 움직이질 않습니다. 추세 자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쓸데없는 이평선이 들어와 있네요. 삭제하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캔들 자체가 뚱땡이들 양봉과 음봉 뚱땡이들이 지금 뚱수들이 지금 안 나옵니다. 제대로. 그 말은 시장이 상당히 관망세가 짙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자 이제 10분봉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 양봉의 의미를 지금 저도 다각적으로 찾아서 오후에 이제 찾았는데요. 이게 숨은 뜻인지 진퉁인지를 찾아냈는데요. 그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조심스럽게 일단은 전체적인 전 세계 증시는 하나다라고 놓고 보는 주셈의 관점에서는 일단 조정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황금 라인 마지막으로 잡아드리면 263점
50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이미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황금 라인을 올라타서 정확히 지지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항대를 잡고 매도로 일관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오버나잇을 그렇다면 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봉상으로 이 얘기 드렸어요. 이미 신호등에서는 시그널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신호등에는 꺾였는데 옆으로 기죠. 저희 주쌤의 가족분들은 이게 옆으로 기는 날짜까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묻지마로 매도를 치면서 끌고 내려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건 정말 무식한 매매라는 거거든요. 지금 고점을 논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현재 기준에서 옆으로 기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평선을 보시면 이평선을 가장 빨리 이해를 하시니까 이격이 좁혀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던 이격들이 점차적으로 좁혀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잘못하면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됩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맞지만 여기서부터 어디 요 앞에서부터 매도를 치면서 이제 내려간다 준비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건 정말 무식하고 트레이더 관점으로 잡는 매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시그널 확정치 나오면 그때 따라가셔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오늘 보는 관점에서 심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의 자산이 다 제 자산이라면 저희 주센방의 가족들의 자산이라면 제가 전략을 잡아드리겠는데 오버나잇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오버나잇 하고 싶어하는 그 시그널이 좀 나와 있는데요.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오래간만에 야간 선물을 대응하러 들어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늘 주간 쪽에서 워낙 움직임들이 둔화됐기 때문에 야간 쪽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미국도 일단은 어닝 시즌 들어와 있고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황금 라인 이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착을 하지 못하는 이탈을 위쪽으로 이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 잡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황금 라인 등등, 자, 선물 시장에 대한 분석과 진단, 전략까지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께서 짜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의 뜨거운 이슈를 통해서 관련 종목 등등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좀 확실히 가망세가 좀 짙은 시장인 가운데 네. 특별한 이슈들이 많은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그 어떤 사상 최대치 실적에 대한 그런 자축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향 납품하는 스마트 기기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비아트론, 나노스, 옵트론테, 파트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좀 최근에 이제 증시가 2,000포인트에서 계속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와중에 지금 증권 업계가 상당히 좀 불황입니다. 지금 이번에 동양그룹 사태를 또 봐서도 그렇지만은 동양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증권 회사들도 지금 수익성들이 좀 많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관련 종목들로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스테트, HMC 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과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이슈들 하나하나 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실적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된 부품주들이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동반 오름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또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포지션으로 임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적 부분별로 좀 보면은 반도체가 이제 2조 3천억, 전분기가 이제 1조 8천억이었는데 한 5천억 정도가 늘었고요. 반도체도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러다 지금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2분기랑 똑같은 1.1조 정도, 그리고 이제 IM 사업 모바일 쪽이죠. 지금 6.5조의 영업이 2분기 때 6.3조였으니까 소폭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일단 모바일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어떤 실적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 그
주가도 최근에는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들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은데요. 지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낙폭 확대와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좀 낙폭과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런 종목들이 좀 낙폭을 좀 만회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앞서 날드린 뭐 비아트론, 나노스,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이고 특히 뭐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렉서블 스마트폰 나온다라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더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목을 한 가지 좀 들어가서 좀 깊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노스라는 종목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어쨌든 나노스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인데요. 일단은 지금 나노스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부분이 없는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스닥 낙폭 과대에 따라서 동 종목도 상당히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낙폭이 좀 키워진 그런 모습이고요. 실적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예상치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2,472억에서 올해 2,690억.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좀 나와지고요. 꾸준하게 좀 성장세는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예상치가 사실 연초 대비해서 좀 많이 줄기는 했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그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 필터뿐만 아니라 블루 필터도 이제 완벽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지금 갖추어진 그런 회사고요. 옵트론텍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카메라 쪽 모듈에 들어가는 그런 필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세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바닥은 지금 확인한 이후에 상승을 좀 모색 중인데 지금 12,000원대 초반에 바닥 형성하고 지금 15,000원대 초반까지 지금 3,000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 현황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가격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매수가는 15,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시장이 흔들리는 만큼 코스닥 시장은 출렁임이 더 크기 때문에 14,000원 일단 이탈하면 이제 손절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18,000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8,000원까지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노스 좀 관심 두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증권업계 불황이 꽤나 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동양그룹 사태까지 터지면서 동양증권 업계 수인 기업들도 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어려운 흐름들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 보여서 더욱더 좀 어둡습니다. 어떨까요? 네, 지금 증권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사실 증권회사의 가장 첫 번째 수익원이 바로 이제 위탁 수수료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발행이라던가 주식 발행 이런 발행 시장이 상당히 좀 침체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규로 이제 뭐 증자를 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상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채권 발행도 최근에 이제 회사채 CP 사태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 업계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당장은 좀 좋아질 게 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동양 사태 때문에 아마 증권과 관련된 어떤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가 한 6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뭐 매물로 나온 뭐 증권사도 포함해서요. 지금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증권사의 수가 상당히 좀 많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계의 시각이고 따라서 이제 업계의 구조조정 어떤 사람을 잘라가지고 구조조정한다 그런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떤 이제 메가 투자은행 이런 IB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예전에 국민은행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그렇고 이제 은행권들 보면은 이제 메가은행 되면서 사실 여러 개의 은행들이 합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권업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조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시장을 제가 좀 건방질 수도 있겠지만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 해외 IB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이 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도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구조 조정과 함께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는 증권사들은 앞으로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더 이상은 어떤 그 리테일 마진, 그러니까 뭐 증권 위탁 수수료라든가 주식 매매 수수료 이런 부분들로 먹고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증권 업계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좀 부정적인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추천을 뭐 따로 한다거나 또 관심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진 않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그나마 증권사별로 봤을 때 지금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가장 괜찮은 회사는 미래에셋, 한투 뭐 요 정도. 이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 한투. 자, 근데 이제 뭐 증권주라는 게 워낙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싸고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 업종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도태될 회사 이런 회사를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투자자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니만큼 그래도 이 증권사들은 좀 투자 좀 피해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라. 이런 회사들을 좀 간략하게 이름을 말씀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뭐 이니셜로라도? 일단은 그 이슈가 된 회사, 뭐 동양증권부터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 기사로 다 나온 부분인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면은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동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14조의 이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채가 한 12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1조 4천억 정도의 어떤 뭐 유동성이 좀 그나마 남아있다, 자산 가치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번에 동양 사태 때문에 이제 영업력이 상실됐다는 게 상당히 크고요. 브랜드 신뢰도는 이미 바닥이고, 따라서 지금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M&A 이슈에 지금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기타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M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 위탁 수수료 쪽의 어떤 영업보다는 자산관리 영업, 그리고 이제 특히나 펀드를 이제 깔고 가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위탁 운용, 그 펀드 운용 수수료라든가 판매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와 상관없이, 시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증권사들이 뭐 ROE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극과 극이 상당히 좀 극명하게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이제 업계 판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듣고 다음번에 보다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일정과 전망 또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감 심기현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주요 일정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 주 역시나 미국 디폴트 우려감이 해소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이맘때면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그리고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기 어닝 본격화에 따른 시장에 대한 변동성 및 그리고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역시나 주요 체크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중요한 이슈들을 좀 몇 가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쭉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먼저 오는 10일 열리는 금통에서 이달에는 역시 뭐 기준금리가 좀 동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듯 싶습니다. 심 대표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약간은 무게가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렇다 할 제스처를 보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고, 지금 시점, 근데 약간은 9월달 그리고 8월달과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은 금리 동결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열어뒀습니다. 하지만은 10월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아닌 약간 금리 인하 쪽으로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4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가계부채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에서 깜짝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 포인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어둔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금통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엮였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단기 상승 흐름 보였는데 그와 반대로 이번에는 약간 피해 종목으로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보험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매물 압박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은 날 옵션 만기일도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날에 대한 전망, 또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네, 우선은 옵션 만기일 사실 2013년도 들어갔고 그 영향력이 많이 줄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매수 쪽에 영향력이 나오면서 사실 그동안 2012년도까지는 옵션 만기일이라고 한다면 대형주에 있어서 매물 폭탄 압박감이 커지는 그런 날로 인식이 상당히 강했는데 2013년도부터 어느 정도 약간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꾸준한 순매수 기조에 따라 갖고 어느 정도 옵션 만기일에도 약간 시장의 안정화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연일 순매수 기조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환율 안정에 따른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일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과거처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무조건 대형주는 하락하고 중소형주 장세가 온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약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중소형주 변동성 확대된다라고 한다면은 대외 악재 여건 속에서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혹은 그 이후 그동안은 다르게 약간 대형주 장세 흐름으로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 아무래도 증시에 두고두고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뒤덮을 수 있는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어닝 시즌의 개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기업들의 실적이 뒤를 받쳐줘야겠죠. 삼성전자처럼요. 자, 투자자들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 집중해야겠습니까?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이슈보다 사실 어닝 시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갖고 눈높이가 많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오늘장과 같은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3분기 실적의 부진이 예상됐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차례 낙폭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눈높이는 이미 4분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3분기 실적 개선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4분기 실적 개선주로 지금 시점 어닝 시즌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실적 개선폭도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관련된 종목 쪽으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판매량 감소에 따른 실적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그동안 2분기부터 상당히 강했던 조선, 해운, 건설 관련된 업종군들이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때문에 주가 많이 상승했는데 과연 그런 상승세에 걸맞는 실적 나오는지도 역시나 체크 포인트로서 이번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업종 분위기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업종 등등은 실적 개선에 대한 우호적인 기대감을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조금 좀 우려 섞인 예상을 그리고 조선건설 해운 특히나 요즘 들어서 상당 부분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감에 주가가 상당 부분 탄력을 받은 업종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은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지수보다는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4분기 실적 개선 기대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IT 관련된 업종군을 제외하고는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효과 이번 주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내 턴어라운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33,000원 관련된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 1,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적 개선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하고 4분기도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3, 4분기에 있어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이번 주 33,000원대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36,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단기 주도 IT 관련된 업종 중에서 주도 종목은 SK 하이닉스로 편입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트 짧게 잡고 33,000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한 10% 정도 수익을 노려보자라는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추천 종목 AS 좀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신견 대표의 포트폴리오, 현금이 그냥 90% 짱짱합니다. 매일효과 재이익이 5%씩으로 소폭 편입이 돼 있고요. 이 두 종목은 한 종목은 1.9% 올랐고 하나는 0.9% 빠져 있기 때문에 한 1% 정도 현재 포트 수익이 나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내수 관련된 종목이고 약간 수출 모멘텀,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급등량선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만 잘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 급등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기현 대표와 AS까지 해봤는데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좀 지루한 하루 장세였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마감 시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